당신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위험한 건강 함정에 빠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담백하게만 먹고 기름을 완전히 피하거나 평소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행동들, 심지어 체중을 줄이기 위해 저녁을 과일 한 접시로 대신하는 선택들. 당신이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있는 이러한 선택들이 실제로는 당신의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건강 함정 10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각각이 몸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저지르는지를 기준으로 역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심각한 간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스스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사선종양학을 전공한 전문의. 오늘은 임상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많은 분이 반복하는 건강 습관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시간과 비용을 치료에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기나 열이 나기만 하면 해열 진통제를 해결책처럼 삼키는 습관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목이 조금 따끔거리거나 열이 살짝 오르기만 해도 많은 분이 가장 먼저 약부터 찾습니다. 약을 먹고 열이 내려가면 감기를 눌렀다고 생각하며 안도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를 덮어버리는 행동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건물이라고 한다면 열이 난다는 것은 건물 안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기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죠. 그런데 그 순간 해열제를 먹는 것은 화재 경보기의 배터리를 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경보음이 멈추니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 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초기 발열은 면역 반응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가벼운 미열은 몸이 스스로 싸우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무조건적인 억제보다는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히 직장인 분들께 드리는 경고입니다. 주말에만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자신을 보고 자기 관리가 잘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힘줄과 인대를 극단적인 부담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일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주말에 갑자기 농구나 배드민턴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탄성을 잃어버린 낡은 고무줄을 갑자기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일정 나이가 지난 뒤에도 이런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건강관리가 아니라 파열 위험에 몸을 던지는 행동입니다. 한번 손상된 힘줄과 인대는 회복이 어렵고 영구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점진적으로 늘려야 하며 준비 운동은 결코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체중을 줄이기 위해 기름과 소금을 철저히 배제하는 식단도 위험합니다. 많은 분이 지방을 심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여기지만 올리브유와 같은 좋은 지방은 오히려 몸속 만성염증을 낮추고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재료가 됩니다. 기름을 완전히 끊으면 내분비 균형이 무너지고 극심한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은 신경 전달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지나치게 제한하면 무기력증이나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가공식품 속 과도한 나트륨이지 조리 시 사용하는 적절한 소금이 아닙니다. 영양제 선택에서도 함정이 존재합니다. 뼈를 위해 고용량 칼슘제만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타민 K2가 없다면 혈액 속 칼슘은 방향을 잃고 혈관벽에 쌓여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뼈를 강화하려다 오히려 심혈관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효과적인 뼈 건강관리는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K2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체중을 실어주는 물리적인 자극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 중 하나는 알칼리성 식단이 암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음식으로 우리 몸 전체의 산성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체의 혈액 산도는 매우 정밀하게 조절되며 이 균형이 깨지면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암세포 주변이 산성인 것은 암이 증식하면서 나타난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멀리하여 근육이 감소하고 회복에 필요한 재료를 잃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가족의 사랑이 오히려 위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급하게 천연 약초나 고농축 추출물을 구입하곤 합니다. 자연에서 온 것은 해롭지 않다는 착각 때문이지만 고농도로 농축된 물질은 이미 약해진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고 복용할 경우 항암 치료 약물과 예기치 못한 반응을 일으켜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 유래 성분이라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증상이 없어서 괜찮다고 믿다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간이나 폐 같은 장기는 통증 신경이 거의 없어 종양이 커질 때까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것은 안전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입니다. 피로를 느낄 때마다 무조건 독소 때문이라 생각하며 배출에만 집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미 간과 신장이라는 강력한 정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성분이 불분명한 보충제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에 더 많은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진짜 건강의 기반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기본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굶기기 위해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행위 역시 본인의 몸을 먼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하고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서 질병과 싸울 힘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줄여야 할 것은 정제된 당이지 현미나 고구마 같은 필수 에너지원까지 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대신 과일만 가득 먹는 습관을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과일의 과당은 대부분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대사가 느려지는 저녁 시간에 많은 양의 과당이 들어오면 간은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방 형태로 축적하게 됩니다. 이는 마른 체형임에도 지방간이 생기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과일은 가급적 낮 시간에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한 이유는 단순한 정보 부족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방과 조기 발견,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접근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